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제발 저기 화학 공부를 좀 많이 해보겠다고 문제를 갖다가 많이 푼다고 별도의 문제를 갖다가 뭐 문제집을 사갖고 문제를 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아까 저 친구 마냥으로 문제 안 풀린다고 거기 있는 해설을 암기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아주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이거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시간에 민법, 특허법, 상표법 봐야 됩니다. 알았죠? 백사조. 네. 민법 백사조. 뭐야 이 민법 백사조. 내가 근데 왜 그걸 내가 왜 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네. 백사조가 뭐냐? 불공정. 아무튼 뭐 그거 외워야 돼요. 알았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서 아주 지겨울 때까지 봐서 야 이걸 도대체 모르는 피플이 어딨냐 싶을 때까지 그 정도는 봐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안 하면 되겠죠? 이런 거 안 하고 차라리 이거 하면 된다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용 알려주는 거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보셔서 절대로 제가 한번 알려준 내용에서만큼만은 안 헷갈린다. 이거를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주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고 쭉 진행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쭉 진행하다가 강의가 딱 끝날 때 문제 풀 때도 내가 나중에 문제풀이반에서 내가 풀어준 문제만 푸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풀어준 문제만 푸는 거고 더 이상 뭐 문제집 갖다 놓고 또 백사조 외우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제발 효율을 좀 중요시 여깁시다. 너무 효율성 없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간혹가다 그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 노력도 가상하고 또 그렇게 성의 있는 수험생은 제가 볼 때 제 인생 이제 경험을 쭉 비추어 보면요. 결론적으로 합격은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격은 해요. 그렇게 성의 있는 수험생은 최종적으로는 다 잘 되더라고요. 하지만은 한번 떨어지면 그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줄이는 것이 또 수험 기간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만 하자. 절대 문제 뭐 풀겠다고 노력하지 마시고 또 뭐 안 풀리는 문제 그래서 내가 저기 기출문제 해설집 올려 말어 갈등 때리다가 에휴 그냥 뭐 시작하는 마당에 한번 올려주자는 마당으로 내가 그냥 해설한 걸 다 올려줬는데 솔직히 그거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솔직히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그냥 내가 해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학생이냐면 못 푸는 문제 그거 해설 보고 그 해설 외우는 줄치면서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난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알려준 내용 정확하게 반복하시고 문제도 내가 풀어준 문제만 같이 풀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최대의 효과가 뭔지를 꼭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자꾸 뭐 요즘에 글들 보니까 뭐 시험 적합성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시험 적합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변리사 강의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그 순간 변리사 기출문제 30년째 다 풀어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만 딱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미테드 책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는 건 시험 적합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선별해 준다니까요. 선별해 줘서 하는 것만 합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디냐? 서브노트에 15페이지에 서브노트 딱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교재로서는 3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몰농도라는 것이 있죠. 몰농도라는 것을 오늘은 15페이지입니다. 서브노트 15페이지요. 자, 지난번에 뭘 했느냐? 몰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셨어요. 몰. 지난번에 공부한 것은 몰에 대한 개념을 1교시 첫날에 했단 말이지요. 그때 자 이제 보세요. 몰이 뭐예요? 몰이 뭡니까? 그러니까 또 당황한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알려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안 헷갈리도록. 자, 몰이 뭐야? 개수입니다. 몇 개야? 6.0. 그래, 6.02 곱하기 10에 23개야. 자, 1몰의 질량은? 몰질량. 몰질량이라 그래. 몰질량은 분자일 땐, 분자량 원자일 땐, 원자량 화학식일 땐 화학식량이라 그러는 거야. 현재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방법은? 현재질 W는 W 이꼴 NM은 공식 외운 거고 그냥
예, 그러니까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W = NM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0도씨 1기압 22.4, 아이고 말을 해버렸네 이런. 22.4리터를 말로 해버리면 어떻게? 현재 부피를 몰수로 바꾸는 방법은 22.4리터로 나누어라. 0도씨 1기압일 때 이게 적용된다. 이게 몰이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몰의 개념인 거고, 이런 것들은 안 헷갈리도록 제발 만들어 놔야 한다 이거야. 그리고 오늘은 뭘 하느냐? 몰 농도라는 걸 볼 거다 이거야. 그럼 몰 농도는 물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면 농도는 뭐냐 이겁니다. 농도. 그럼 화학적으로 화학은 상식이에요. 화학은 상식입니다. 상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은 암기가 되어야 상식이 돼요. 그러면 몇 가지 사항을 암기했는가? 정의야. 정의니까 농도가 뭐야? 그러면 농도가 소금을 농도가 진하다. 짠 거죠. 소금물이 묽다. 그러면 안 짠 거죠. 그러면 농도라는 것은 묽고 진하다 이 개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용액 내에 혹은 용매 속에서 용질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는 게 농도의 개념이죠.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근데 그럼 몰 농도는 뭐냐 이거야.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변환도 나중에 다룰 건데, 몰 농도는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정의니까 뭐야 이제 상황은. 정의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암기하는 거라니까요. 정의는 이해가 아니야. 그냥 외우는 거야. 과학자들이 약속해 놓은 거라고요. 과학자들의 약속을 뭔 이해를 해.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해 봤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약속한 거니까 아저씨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외울게요. 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우는 겁니다. 자, 몰 농도의 기본적인 정의 암기 사항인 거예요. 용액 1000ml에 1000ml니까 이건 1리터죠. 1000m 속에 용액입니다. 그리고 ml니까 질량 단위야, 부피 단위야. 밀리리터 그러면 부피 단위예요, 질량 단위예요? 부피 단위죠. 이걸 뭐 설명을 해야 돼요. 질량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이지. 그러니까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용액 1000ml 1리터 속에 이 속에 용질이 몇 몰이 녹아 있느냐 이겁니다.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이 몇 몰이 녹아 있느냐. 이거를 몰 농도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몰 농도는 용액이니까 용매하고 용질하고 섞여 있는 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의는 얼마큼 속에? 1000ml, 즉 1리터 속에. 그러니까 부피를 기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만큼 속에 용질이 몇 몰이 녹아 있느냐. 그걸 갖다가 몰 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3.7 문제 서브노트에 15페이지에 있는 거 거기 보면 물에 황산 2.355g을 녹여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물에 황산 2.355g을 녹여서 최종 부피가 50ml가 되게끔 희석시켰을 때 몰 농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50ml라는 것은, 요 50ml라는 것은, 자, 용매야, 용액이야.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물에 황산 2.355g을 녹여서 최종적인 부피가 50ml가 되도록 희석시켰을 때 이랬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문장이. 그러면 여기서의 50ml는 용매하고 용질하고 섞여 있는 용액이야? 아니면 순수 용매야? 용액이잖아. 이걸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용액 50ml 속에 용질이 황산이 2.355g이 녹아있는 이런 상황이고 나잖아. 이 상황은 용액 50ml 속에 용질이 2.355g이 녹아있습니다. 이거잖아. 근데 이걸 뭐로 바꿔라? 몰 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몰 농도는. 몰 농도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라 그랬죠?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이 몇 몰 있느냐?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이 몇 몰이 있느냐야.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자. 용액 1000ml 속에는 용질은 50에 2.355g 있으니까 1000에는 몇 g 있다라는 건 비례식 아니에요, 이거는? 50ml 속에 2.355g이 있으니까 1000ml 속에는 20배겠죠. 이거의 20배만큼의 용질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건 이건 비례식이겠죠.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건 뭐
저 숫자가 이렇게 더러운 거는 양해하시고 47.1g이다. 이건 비례식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몰농도의 정의 들어가는 겁니다. 몰농도의 정의는 뭐라고요? 자, 암기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이 몇 몰이 있느냐야. 몇 몰이 있느냐야. 그러면 자, 이거 보십니다. 여기서는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이 몇 그램 있는 겁니까? 47.1g 있는 거야. 47.1g. 47.1g이 몇 몰입니까? 현재 질량 나왔어. 몰수로 바꾸는 방법은? 분자량으로 나누어라. 나오는 거잖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로 바뀐다며. 그러면 이 47.1이라는 것은 현재 질량 W인 거고 얘를 몰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자량으로 나누어라 하잖아. 이게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의 분자량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98이라고 되어 있잖아. 황산의 분자량은 98g입니다. 1몰의 질량이 98g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47.1g은 몇 몰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47.1을 98로 나눠주면 몰수하고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해 보니까 0.48인가? 네, 0.48몰이에요. 그러면 됐잖아요. 몰농도의 기본적인 정의가 뭐라고요?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이 몇 몰 있느냐. 그러면 이 용액은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이 0.48몰이 있어. 그러면 0.48몰이 있으니까 몰농도는 얼마입니까? 결정 났지 않았습니까? 얼마예요? 0.48 몰농도짜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 용액 1000ml에 1몰 있으면 1몰 농도, 2몰 있으면 2몰 농도, 0.5몰 있으면 0.5몰 농도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당연한 귀결이라고요. 당연히 문제가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뜨는 거는 이건 아주 한 20-30년 전 문제예요. 이렇게는 안 나와. 지금은 이걸 변화시키는 게 나와. 그 변화는 나중에 또 보여드릴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하지만은 기본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정의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자, 가르쳐 준 거니까 또 이제 안 가르쳐 줘. 물론 나중에 또 나오긴 합니다만. 몰농도의 정의 뭐라고요? 지금 하려고 한번 해봐.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많아잖아. 그 백사조도 못 외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괜히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좀 외우려고 들어가면 집에 가서 별로 할 거 없다니까? 그럼 집에 가서 백사조 외우면 된다니까? 특허법 1조는 뭐냐? 발명이지. 자연법칙을 이용한 그거잖아. 옛날에 나도 저 변리사 1차 시험은 합격했었어요. 3개월 공부하니까 되더라,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자연과학을 안 하니까. 지구과학만 한 일주일 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리 쫙 긋고 생물 쫙 긋고 화학은 당연히 10개 다 맞고 지구과학은 일주일 하니까 6개, 7개 맞던데. 그러니까 꽈락 넘었고 그리고 나머지 법 과목이야 뭐 그냥 한 20번 읽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안 되는 진짜 상황이 확 바뀌긴 했습니다만 한 20몇 년 전에는 그게 됐다고요. 그래갖고 1차를 너무 웃기게 붙어갖고 변리사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직업인 줄 알았어. 근데 모든 시험의 진짜는 2차도만. 2차 유기화학에서 내가 1등하고 떨어졌어요. 유기화학 수석 먹고 떨어졌네. 그래갖고 내가 와 특급부 39점 주는 바람에 떨어져갖고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39점이 뭡니까? 자, 한번 외워봅니다. 몰농도가 뭐라고요? 용액 얼마큼 속에요? 1000ml, 즉 1리터 속에 용질이 몇 몰 있느냐? 몇 몰 있느냐? 그러면 단위를 한번 봅시다. 요거 보고 우리가 한번 단위를 한번 유추해보죠. 정의는 이거야. 정의는 이거야. 그럼 몰농도의 단위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0.48 몰농도 이렇게 적어도 돼.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단위로 쓰면 0.48 자 1리터 속에 몇 몰 있느냐, 그지? 1리터 속에 몇 몰 있느냐 그랬으니까 몰 퍼 리터라고 써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1리터 속에 0.48몰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몰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이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된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알아들으셨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서브노트
하단 부분에 희석이란 것이 있죠. 자, 이제 희석. 희석은 말 그대로 농도를 물킨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화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몰 농도의 NaOH 500ml다. NaOH의 분자량은 40이다. 1몰의 질량은 40g짜리입니다. NaOH는. 자, 40g짜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상황을 이렇게 드린 거죠. 자, 용기 속에 NaOH가 들어있는데 이게 500ml야. 500ml야. 500ml의 용액이 있어. 그리고선 농도는 1몰 농도란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네. 1몰 농도란 것은 자, 용액 1000ml에 용질 NaOH가 몇 몰이 있으면 1몰 농도입니까? 1몰이 있으면 1몰 농도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면 1몰이 있구나 이거잖아. 그지? 1몰이 있구나. 그러면 1몰 농도야. 1000ml 속에 1몰이 있으면 1몰 농도짜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는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이 자, 1몰이니까 얘는 이 용질이 NaOH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aOH니까 자, 몇 g이에요? 그렇죠.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라니까.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니까 얘는 40g이 녹아 있는 거야. 40g 녹아 있는 거야. 이게 1몰 농도의 NaOH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자. 용액 500ml 속에는 얘는 몇 g이 있어야지만 1몰 농도니? 그렇죠. 20g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NaOH의 양은 몇 g? 그렇지. 20g 있는 거야. 20g 있는 거야. 이 500ml 용액 속에는 NaOH는 20g이 녹아 있는 거야. 그러면 농도가 얼만큼이에요? 1몰 농도예요. 그리고 부피는 500ml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희석은 뭐야? 희석은 농도를 물켜줍니다. 이 개념이에요. 농도를 물켜줍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물을 붓는 거야. 순수 용매를 때려 부어서 농도를 물키는 겁니다. 물을 부어서요. 찰랑찰랑 해갖고선 1리터, 1000ml 표준까지 맞췄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농도가 당연히 묽어졌겠죠. 농도가 묽어졌을 때 이 농도는 얼마입니까? 라는 걸 알아보고 싶은 거야. 농도가 얼마입니까? 알아보고 싶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용액은 그러면 이제 용액은 이렇게 되면 그 순간 용액은 몇 미리? 그러죠? 잘했어요. 1000ml 속에. 용질은 NaOH입니다. 몇 g이 녹아 있는 거니? 그렇죠. 20g 녹아 있는 거야. 왜? 용질의 양은 변동 없잖아. 용매만 더 집어넣은 거잖아. 용질은 20g 가만히 녹아 있는 상태가 되고 물만 더 집어넣었으니까 농도만 묽어진 거죠. 용질의 양은 변동이 없습니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은 20g이 녹아있는 그런 용액으로 바뀌었습니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게 몇 몰 농도짜리입니까? 라는 것은 또 계산 가능하겠네.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은 자 20g이면 몇 몰? 0.5몰 알겠습니까? 분자량은 40짜리니까 0.5몰이에요. 그러면 자 몇 몰 농도짜리입니까? 0.5몰 농도. 희석이란 농도를 물키는 것입니다. 물을 때려 부어서 농도를 물키는 개념이라고요. 때려 부어서 농도를 물키는 개념이지 용질의 양은 변동 없이 그냥 20g 계속 똑같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게 희석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서브노트 1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 완전 깔끔합니까? 1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 완전히 깔끔하게 딱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 진짜 되셨나요? 집에 가서 이걸 책 딱 덮고 바로 하라고 해놨지. 집에 가서 할 일은 책을 덮고 진짜로 이렇게 바로 나오나? 이런 걸 하라고요. 이런 걸 하고 괜히 문제 풀고 그러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한 장 넘겨주세요. 16페이지 보시면은 희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일 위에 거 생략 버려. 제일 위에 거 16페이지 상단부에 작년에 설명을 했는데 괜히 쓸데없는 것 같아서 그냥 버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밑에 3년기 적정이라고 돼 있죠? 그걸 잠깐 보도록 합시다. 요건 이제 버릴게요. 요것도 버려. 자, 우리 요건 하나 풀어보고 가자. 요거 미트리트 기출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저거 내용을 알기가 조금 좀 좋거든요. 자, 이거는 어디 있냐면은 이제 38페이지, 교재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38페이지 잠깐 펴봐 주시고요. 이 3.11 기출문제입니다. 38. 서브노트가 아니라 교재예요. 교재 38. 자, 요거 하나 풀어봅시다. 자, 이건 미트히트 2004년도에 MD에 떴던 겁니다. 자, 몇 가지 제산제의 성분과 분자량을 나타낸 것이다. 몰질량이니까 분자량입니다. 나타낸 것이다. MgOH2, AlOH3, NaHCO3, CaCO3 하면서 분자량 딱딱딱딱 하고 줬습니다. 문제는 같은 질량의 제산제를 투여했었을 때 과다한 위산을 제거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골라라 그랬던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위산을 재다. 위산이 뭐죠? 위산이? 저기 상식의 범주로 위산이 무슨 산이에요? 네, 염산입니다. 위산은 염산이에요. 그러니까 위산을 제거하려니까 산을 제거하니까 염기가 들어가서 중화 반응을 일으켰다 이 개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염산이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염기들 MgOH2, AlOH3, NaHCO3, CaCO3 같은 이런 염기를 집어넣어서 위산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야. 이때 같은 질량의 얘들을 투여했었을 때, 질량이 똑같은 만큼을 투여했었을 때, 그때 누가 위산, 염산을 가장 많이 제거하느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한번 같은 질량의 제산제니까 이미의 자료 문제 풀 때 좀 센스 있게요. 이렇게 가봅시다. 같은 질량의 제산제야. 그러니까 제산제의 질량을 전부 다 100g을 투여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100g의 얘들의 질량을 각각 투여했다라고 가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한번 자, 첫 번째 거 가부터 보자고요. MgOH2를 100g을 투여한 겁니다. MgOH2를 MgOH2라고 부르는 이런 염기를 이 염기를 100g을 투여한 겁니다. 얘를 100g을 투여했어요. 잘 봐 이제 잘 봅시다. 자, 위산을 제거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올바르게 골라라. 제산제는 순수한 물질이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봅시다. 100g을 투여했어요. 얘는 분자량이 얼마짜리죠? 58.3g짜리입니다. 자, 현재 질량은 100g. 현재 질량은 100g. 현재 질량을 MgOH2인 분자량인 58.3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말로 해봐. 58.3의 100, 3분의 100이 뭐죠? 3. 아니, 58.3분의 100이 뭐냐고. 대충. 아니, 숫자를 내가 묻는 게 아니고. 몰수. 그렇지! 누구의 몰수? MgO. MgOH2의 몰수야. 오케이. 잘했어요. 숫자를 내가 이걸 계산하라가 암산을 하라가 묻는 게 아니고 얘가 의미하는 화학적 의미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현재 질량은 100g을 투여해서 현재 질량을 얘의 분자량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다? MgOH2의 몰수야. 그럼 100g은 몇 몰이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대충 해서 한 2쯤 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대충. 뭐 물론 숫자는 뭐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 자, 근데 MgOH2라고 부르는 물질은 요놈은 Mg2가양이온 플러스 2개의 OH 음이온. 이 Mg2가양이온과 OH 음이온 중에서 누가 염산을 제거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얘죠, 얘. 얘가 염산은 위산이라고 그랬고 위산은 염산이라고 그랬고 얘가 수소 양이온을 제거해서 물 분자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중화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봐봐. MgOH2는 Mg2가양이온에 2개의 OH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얘 하나가 있으면 OH 음이온은 몇 개 생기지요? MgOH2는 물에 녹으면 Mg2가양이온과 2개의 OH 음이온이 생겨요. 그러면은 얘 한 개가 있으면 OH 음이온은 몇 개가 생겨줍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몇 개? 2개 생깁니다. 그러면 얘 하나가 있으면 얘는 2개 생기고 얘는 2개의 수소기온과 반응해서 중화시켜버리니까 얘 하나가 있으면 염산은 몇 개까지 중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몇 개? One more time. 또 싸우고 왔지? 한바탕 누가 또 한바탕 싸우고 오셨습니까? 뭐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해.
자, 다시 한번 잘 좀 들어주세요. 같은 질량의 제선제를 투여했었을 때, 그래서 문제에서 100g을 투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 질량 100g을 MgOH2의 분자량으로 나누는 값은 MgOH2의 몰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MgOH2라고 부르는 물질은, 그 물질은 얘 하나가 있으면은 얘 하나와 OH 음이온이 두 개가 생겨. 그렇죠? 그런데 이 OH 음이온이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물로다가 바꿔서 중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 하나가 있으면 얘는 두 개가 생겨주니까 수소 이온 두 개까지 반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 하나는 얘 두 개까지 반응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학생 이해돼요? 진짜로 그 이해되는 눈빛이에요, 그거? 아, 그래요? 그거 신기한 눈빛이네요. 그래, 좋아. 그러면 얘 하나는 얘 두 개까지 중화시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라고요? 58.3분의 100이? 누구의 몰수? MgOH2의 몰수. 그러면 제거되는 염산의 몰수는 어떻게? 이거의 2배 곱하기 2야.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이게 58.3분의 100 곱하기 2가 제거되는 염산의 몰수야. 이해되셨습니까? 다들 깔끔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58.3분의 100이 뭐라고요? 뭐의 몰수? MgOH2의 몰수. 그러면 얘 하나 있으면 얘 두 개 생겨. 그러니까 염산을 두 개까지 제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염산의 몰수는 얘의 두 배야. 그럼 58.3분의 100 곱하기 2가 제거되는 염산의 몰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니? 제거되는 HCl의 몰수다. 야, 별걸 다 적고 있다, 진짜. 몰수다, 이 개념이라고요. 힌트 포인트 잡으셨습니까? 그럼 이거 대충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 볼까요? 나를 보시면 AlOH3 그랬어. 자, 분자량은 얼마라 그러냐? 78분의 100이야. 자, 말로 해봐. 누구의 몰수? AlOH3의 몰수. 그러면 얘는 Al3가 양이온 플러스 3개의 OH 음이온이야. 근데 이 3개의 OH 음이온이 3개의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물 분자로 바뀌면서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 이거는 AlOH3의 몰수입니다. 맞죠? MgOH3의 몰수고 제거되는 염산의 몰수는 이거의 3배. 그러면 곱하기 3 하는 이 값이 제거되는 염산의 몰수야. AlOH3 100g에 의해서.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 한번 보시죠. 다는 NaHCO3 그랬어요. NaHCO3 분자량은 8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해보자. 84분의 100 이게 의미하는 바가 NaHCO3의 몰수. 근데 얘는 Na 양이온 플러스 HCO3 음이온이고 이놈이 염산과 반응해서 H2CO3 탄산되었다가 얘가 H2O와 CO2가 되면서 이렇게 제거시켜 주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런 걸 모르겠어요. 끝까지 갔다 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거는 화학적 감각이라서 끝까지 갔다 오면 자연히 알게 되거든요. 지금 모른다고 좌절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 하나 있으면 얘 하나 생기고 염산 하나만 제기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1을 하는 것이 제거되는 염산의 몰수가 되겠죠.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엔 CaCO3 갑시다. 라인 CaCO3는 자, 100.1분의 100 의미하는 바는 CaCO3의 몰수. CaCO3라는 것은 Ca2가 양이온 플러스 CO3 2가 음이온. 얘는 이렇게 반응해서 H2CO3가 되면서 CO3가 되면서 제껴줌. 이거 물론 이렇게 바꾸면서. 그러면 얘 하나 있으면 얘 하나 생기고 얘는 수소이온 염산 2몰까지 제낄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연 값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대충 크기만 비교하면 나올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제거하는지, 누가 제일 적게 제거하는지. 그래서 정답은 이건 계산해 보니까 3번이 정답 맞더라고요. 내용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이거 몇 분짜리예요? 미트데트에서 미트데트는 3분 줍니다. 한 문제당. 미트데트는 3분 줘요. 여러분들은 한 문제당 1분 50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분 만에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3분이 넘어갈 것 같다. 1분 50초가 넘어갈 것 같다. 30초가 넘어갈 것 같다. 그 문제는 못 푸는 겁니다. 그냥. 그 문제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하면 끝. 그냥. 딱 봤을 때 오 하면은 요건 가능한 거야.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그걸 또 거기서 막 고민해. 끝. 그러면 화학이 두 번째 나오죠. 그 자연과학의 두 번째죠.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으면 세 번째 게 뭐죠? 물리인가? 생물? 그 마지막 게. 그러면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에요? 그럼 화학에서 시간 다 잡아먹고선 지구과학하고 생물 외우면 푸는 문제 거기서 시간 없었고 못 푼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세상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학적인 개념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깔끔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된 걸로는 절대 끝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된 걸 지나서 암기까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적정 한번 가볼게요. 산염기 적정입니다. 자, 이건 뭐냐? 여기에 HCl이 20ml야. 농도를 모르겠어요. 농도를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이거 갖다가 농도를 모르겠어 이 농도를 결정하고자 하는 이 시약을 뭐라 그러냐? 분석 시약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분석 시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0.1몰 농도 NaOH 집어넣는 거야. 48.6ml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은 하지 말고 잠깐 봅시다. 0.1몰 농도 이걸 농도를 정확하게 결정한 거야. 농도를 정확하게 결정한 0.1몰 농도 NaOH를 집어넣는 거야. 이 시약을 우리는 적정 시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분석 시약의 농도를 적정 시약을 집어넣어서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적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NaOH는 염기고 HCl은 산이기 때문에 산염기 적정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개념이 뭐냐면 여기다가 페놀프탈렌을 한두 방울 첨가했다 그랬어요. 페놀프탈렌이라는 거 지시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무색일 때 산성에서는요 무색이에요. 선생님 색을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안 외워도 돼요. 산성일 땐 무색. 근데 상식의 범주로 이 정도는 뭐 외워두면 나쁜 거 없습니다. 산성일 땐 무색이고 염기성이 되는 그 순간 붉은색으로 바뀌어버려요. 산성일 땐 무색,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내는 지시약을 페놀프탈레긴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그래요. 그럼 다 구해 알았지? 자, 그럼 현재 이 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겠어? 무색. 선생님 이거 노라니까 노란색이죠. 야, 이거 웃기려고 한 거예요. 힘들어. 야, 왜 노란색이야? 노란색 아니에요? 지금 염산 속에 페놀프탈렌 들어가 있어. 염산은 산이죠. 그러니까 산성용액이고 색깔은 무색인 겁니다. 현재 색깔은 무색인데다가 NaOH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장치 같은 거 이런 거. 여기가 코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용액을 갖다 쪼르륵 떨어뜨리는 뷰렛이라고 부르는 장치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봅시다. 반응은, 화학 반응은 HCl, NaOH랑 반응해서 NaCl 되고 물 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염산은 NaOH랑 반응해서 NaCl이라는 소금 덩어리, 그 다음에 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때 한번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얘가 1몰 있다고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1몰 있다고 생각해봐.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NaOH가 얼마만큼 들어가면 얘가 다 떨어질까요?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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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거든요. 염산을 다 죽이면 되거든. 염산을 다 죽이려면 얘가 만약에 1몰 있으면 얘도 1몰이 들어가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1몰만큼 없어지고 1몰만큼 없어지고 나머지 얘가 생기는데 얘는 생겨봐야 나중에 합니다만은 산성염기성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1몰 있으면 1몰만 들어가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얘가 만약에 2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만큼 집어넣으면 다 떨어질까요? 2몰 있으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지점을 갖다 뭐라 그러느냐? 기존에 있는 산을 다 떨어뜨리는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을 우리는
당량점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지점을 당량점입니다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 농도를 결정하고 싶은 건데 이 농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상황 보자. 20ml 속에 농도는 모르겠어. 이걸 분석시약이라 불러. 페놀프탈레인은 한두 방울 떨어뜨려 놨어. 색깔은 현재 무색일 것입니다. 왜? 산성에서는 무색이니까. 염기를 집어넣습니다. 염기를 이 농도는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0.2몰 농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NaOH를 집어넣습니다. 자, 한 방울 똑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산의 양이 얼만큼인가 있겠죠. 산의 양이 얼만큼인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20ml 속에 산이 들어있으니까 산의 양이 얼만큼인가 있겠죠. 염기가 한 방울 딱 들어갑니다. 한 방울 딱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는 산하고 만나서 반응해갖고선 이렇게 쫙 바뀌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이 다 떨어져. 기존에 있는 상은 남어. 잘 생각하세요. 기존에 산이 만약에 10개 있었어요. 염기가 한 방울 들어가서 한 개의 염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산은 몇 개 남아요? 9개 남죠. 염기는 다 죽죠. 염기는 떨어지지만 산은 남죠. 그러면 색깔은 무슨 색깔? 무색입니다. 왜? 산성이니까. 자, 그러면 1mm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또르륵 들어가가지고 산염기 반응해가지고 산이 계속 남아. 그러니까 색깔은 또르륵 집어넣으니까 1mm 들어가니까 무색. 2mm, 3mm, 4mm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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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색하다가 얘가 들어가서 얘를 완전 다 없애버렸어. 얘가 들어가서 완전 싹 없애버렸어. 싹 없애버렸어.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량점이라고요. 얘가 들어가서 염산을 싹 없애버린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염산은 다 떨어졌어요, 이제. 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 얘를 싹 없애버렸어. 이 상황에서 딱 한 방울만 더 들어가도, 딱 한 방울만 더 들어가도 염산이 있어, 없어? 이 안에 이제. 없어. 그러면 염기인 NaOH가 딱 들어가서 한 방울만 딱 더 들어가도 색깔은 빨갛게 확 바뀌는 거야.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mm 무색, 2mm 무색, 3mm, 4mm, 5mm, 6mm, 7mm, 8mm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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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색 쭈르륵 하다가 48.6mm가 딱 들으니까 색깔이 빨갛게 확 바뀌었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48.6mm라는 것은 이 48.6이라고 부르는 이 숫자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측정하는 거란 말이죠. 측정하는 거라고요. 이해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무색하다가 색깔이 갑자기 빨강색으로 딱 바뀐 그 지점에 부피가 48.6mm가 들어갔구나라는 건 측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농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농도를 얼마입니까? 계산 가능하거든. 어떻게 하는지 가봅시다. 자, 0.1몰 농도 NaOH 48.6mm라며. 0.1몰 농도 NaOH 48.6mm가 들어갔었을 때 그때 얘 색깔이 빨갛게 바뀌었다며. 그러면 얘는 0.1몰 농도니까 용액 1000ml 속에 지우개가 없어. 분필이. 여기다 갖다 놨네.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이 0.1몰 농도니까 몇 몰이 있어야 돼요? 0.1몰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0.1몰 농도야. 그러면 용액 48.6ml 속에는 48.6mm가 들어갔다며. 48.6이 쓰는 용질이 몇 몰이 있는지는 비례식으로 계산 가능하겠죠. 1000ml 속에 0.1몰 있으면 0.1몰 농도니까 48.6ml 속에는 몇 몰이 있습니다. 비례식으로 계산 가능하고 계산해 보니까 4.86 곱하기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면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4.86 곱하기 10⁻³ 자, 이걸 말로 해볼래요? 4.86 곱하기 10⁻³ 말로 해보세요. 4.86. 아니야, 그걸 말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란 얘기가 아니야. 화학적 의미가 뭐냐고. 저만큼 있다.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봐요. 현재 색깔은 무슨 색깔? 무색. 자, 1mm 무색, 2mm 무색, 3mm 무색 하다가 들어가는 NaOH가 기존에 있는 산을 완전 다 죽였어. 그 지점을 당량점. 당량점에서는 중성이기 때문에 색깔은 아직 안 바뀌어. 그러니까 몰라. 한 방울만 더 들어가도 색깔이 빨갛게 딱 바뀌어. 그걸 우리는 이제 종말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당량점과 종말점의 차이는 적정 오차라 그래. 근데 그건 무시하는 거야. 그만큼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해. 내가 뺐어요, 아예. 괜히 복잡하니까. 그럼 빨갛게 되는 그 순간 부피가 얼마라 그랬느냐? 48.6mm가 들어감을 측정했어. 그러면 0.1 몰농도의 NaOH에 48.6mm라 그랬으니까 0.1 몰농도란 것은 1000ml 속에 0.1 몰이 있는 거고, 그러면 48.6mm 속에는 4.86 곱하기 10 몰이 있는 거야. 이걸 말로 해봐. 뭐야 이게? 48.6ml 속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자, 반응은 이거라며. 1대 1의 비율로 반응한다며. 그러면 반응은 1대 1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얘의 몰수가 몇 몰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4.86 곱하기 10-3승 몰이 있음을 알아냈다며. 방금 여기서 알아냈다며. 그러면 1대 1의 비율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20m 속에 염산의 몰수는 역시 도 4.86 곱하기 10 몰만큼 있는 거야. 왜? 1대 1의 비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이해되시죠, 자네? 그래요? 그러면 염산의 몰수도 역시 4.86 곱하기 10-3승 몰만큼이 있는 용액입니다, 이 안에. 그쵸? 그러면 농도 계산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 용액의 농도는 용액 20ml 속에 20ml라며 그때 염산이 몇 몰이든가 염산의 용질이 몇 몰이 있는 걸 알아냈어요. 4.86 곱하기 10-3승 몰만큼 있음을 알아냈잖아, 지금 적정을 통해서. 그치? 그럼 농도 결정하려며. 몰 농도는 기본적인 정의가 뭐라고요?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이 몇 몰 있느냐 곱하기 50 빼겠지? 50 빼. 이건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0.243몰이다. 숫자가 좀 더러우면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 염산의 몰 농도는 얼마입니까? 1000ml 속에 0.243몰이 있으니까 0.243몰 농도짜리 염산의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걸 산염기 적정이다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산염기 적정 개념 알겠습니까?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 밑에 이제 거기 보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표준화 작업이라고 써 있습니까? 서브노트 16페이지에 하다. 자, 버립시다. 표준화 작업도 버려주세요. 괜히 복잡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적정 일단 내용 이해되셨다고 믿고 왕창 버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미트히트를 강의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꼭 있냐면은 제가 안 풀어준 거 내지는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한 거 책에 있는데 그거를 더 관심을 두는 수험생이 있더라고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냥 안 한 건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퍼센트 조성과 실험식이라고 써 있죠. 서브노트 16페이지 하단부에 퍼센트 조성과 실험식. 요게 뭔지 한번 보죠. 실험식이란 것은 가장 간단한 정수입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화합물을 펴는 걸 실험식이라 그래. 자, 예를 들면 CO2다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CO2라는 분자 이산화탄소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자, C와 O의 몰비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원자 몰비. 원자 몰비는 C 대 O의 원자 몰비가 자, CO2라고 그랬어요. 이런 분자가 있고, 이게 가장 간단하게는 CO2는 CO2잖아.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없잖아. 자, 예를 들면은 C6H6라는 부르는 분자가 있어. 이걸 벤젠이라 부르는데 얘를 가장
가장 간단하게 하면 뭘까요? 그렇죠. 이건 우리는 분자식이야. 이건 분자식이고 이걸 최고로 간단한 정수비로 하면은 CH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갖다 우리는 실험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실험식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면 되느냐? 실험식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면 되느냐? C와 O의 원자 몰비를 알면 되는 거야. CO2입니다. CO2, CO2. C 원자 몇 몰? 1몰. O 원자 몇 몰? 그렇죠. 1대2 알면 CO2하고 나와. 다시 한번요. 각각의 원자의 원자 몰비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건 실험식이 튀어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은 C 대 H의 원자 몰비가 1대2인 놈입니다. 그러면 자, 실험식 한번 불러줘. 1대2면은 실험식이 뭐냐고. 그렇죠. CH2라고 부르는 실험식이 보여지는 거예요. 얘가 C4H8일지 C5H10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CH2라고 하는 것은 원자 몰비만 알면 튀어나오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러면 잘 봐. 원자 몰비는 C원자 1몰, O원자 2몰입니다. 1대2. 그래서 CO2 이렇게 불러. CO2는 얘건 실험식이자 곧 얘가 분자식이에요. 자, 금지 가자. 자,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비는 자, CO2는 C가 질량이 얼마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12g이야. O2니까 O2의 질량은 얼마야? 그렇죠. 32g이야. 그러면 12g 대 32g은 질량비입니다. 그죠? 12 대 32는 질량비야. 자, 질량 퍼센트비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 퍼센트는 전체 이건 몇 g짜리예요? 44g이죠? 44g 중에 12g이 C 아니야? 그러니까 44g 중에 12g 곱하기 100 이게 바로 C의 질량 퍼센트겠지. 얘는 44g 중에 32g 곱하기 100한 이 값이 바로 O의 질량 퍼센트겠지. 문제에서 실험식을 구하고자 할 때 원자 몰비만 하면 바로 하는데 원자 몰비를 안 줘. 질량비나 질량 퍼센트의 비를 줘. 그러면 질량비나 질량 퍼센트의 비를 갖다 주었을 때 이렇게 주었을 때요.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질량비를 원자 몰비로 바꾸면 실험식 나옵니다. 질량 퍼센트비를 원자 몰비로 바꾸면 실험식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 보세요. 12g 대 32g이 1대2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12 대 32가 1대2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1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1 되지. 얘는 32를 16으로 나누면 2가 되겠지. 12, 16이 뭐지? 원자량입니까? 자, 해당 원자의 원자량으로 나눈다. 뭐를 뭐로 바꾸는 방법? 뭐를 뭐로 바꾸는 방법? 질량비나 질량 퍼센트의 비를 원자 몰비로 바꾸는 방법은 해당 원자의 원자량으로 나눈다 이거라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원자 몰비를 알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다고요? 실험식을 알 수 있다. 이해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연소 분석이 아직까지 변리사 시험에는 단 한 번도 뜬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뜬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 번쯤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41페이지에 요거 하나 설명드립니다. 서브노트 17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질량비나 질량 퍼센트의 비를 원자 몰비로 바꾸는 방법은 해당 원자의 원자량으로 나누어라. 그러면 1대2가 되고 1대2 알면 CO2하고 찍어낼 수 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자, 이 문제 한번 해봅시다. 운동화나 더러운 양말의 냄새의 주물질인 카프로선은 C와 H와 O로 구성되어 있다. 연소 분석에 의하면 연소 분석은 산소랑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0.45g의 카프로산은 뭘 만든다고 그랬냐면은 CO2와 H2O를 만들어주는데 얘가 1.023g을 내고 H2O가 0.418g을 낸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카프로산의 실험식을 구하시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 구해보고 그 다음에 카프로산의 분자량이 AMU 116점 이거는 AMU는 g/몰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116.2다라는 얘기입니다. 116.2 g/몰일 때 분자식도 한번 구해보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가봅시다. 이런 문제를 안 풀어놓으면 시험장 가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한번 해봅시다. 카프로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어. 근데 0.45g을 갖다 넣었대. 그리고 산소와 반응시켜서 CO2하고 H2가 됐대. 근데 CO2의 질량은 1.023g을 얻을 수 있었고 H2의 질량은 0.418g을 얻을 수 있었대. 이것만으로 얘의 실험식은 뭐니 이거야.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이제 푸는 방법을 갖다가 전형적인 방법을 이 정도는 푸는 방법을 갖다가 조금은 이해됐으면 외워야 합니다. 자, 외워봅시다. 잘 보세요. 이거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 거야. 자, CO2라고 부르는 놈은 44g 중에는 12g은 죽어도 탄소 아니요? CO2라고 부르는 놈이 그놈 아니야? 44g 중에 12g은 탄소, 32g은 산소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44g 중에 12g만큼이 반드시 탄소이니 1.023g 중에 몇 g만큼은 반드시 탄소일 거야. 그잖아요. 44g 중에 12g이 반드시 탄소인 놈이 CO2니까 얘의 질량은 1.023g을 낸다 그랬고 1.023g 중에 몇 g만큼은 반드시 탄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X값은 계산기 두들기면 나오겠지. 계산해 보니까 몇 g 나왔습니까? 0.2791 숫자는 좀 못 외워서 0.2791g을 말로 해보시겠습니까? 말로 해보세요. 탄소의 질량. 오른쪽에 있는 탄소의 질량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보자. 요거 뭐라고 H2? 여기서 자 18g 중에는 물 18g 중에는 물의 분자량은 18이니까 18g 중에 수소는 2g이 꼭 있는 놈 아니야 이거? 18g 중에 2g은 반드시 수소 아니야? 그러면 0.418g 중에는 Xg만큼은 반드시 수소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기 뜯으면 이거 몇 g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니까 0.0469g 0.0469g을 말로 한번 해보시면 자 뭐죠? 수소의 질량. 오른쪽에 있는 수소의 질량. 그러면 야 화학 반응의 기본적인 법칙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은 같다며. 그러면 왼쪽에 있는 탄소의 질량과 오른쪽에 있는 탄소의 질량이 같아야 되고 왼쪽에 있는 수소의 질량과 오른쪽에 있는 수소의 질량이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탄소의 질량은 탄소는 여기밖에 소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탄소 질량이 0.2791g인 걸 알아냈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카프로산에 있는 탄소의 질량이 얼마? 0.2791g이어야 돼. 왼쪽의 질량과 오른쪽의 질량이 동일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소의 질량은 마찬가지로 왼쪽엔 수소의 소스가 얘밖에 없어. 오른쪽엔 얘밖에 없어. H2O밖에 없어요. 그럼 오른쪽에 수소의 질량이 0.0469g이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수소의 질량도 0.0469g인 거예요. 그러면 카프로산 0.45g 전체에서 탄소 0.2791, 수소 0.4649 뺀 나머지가 산소겠지 뭐. 그잖아요. 여기서 산소의 질량을 구하면 안 됩니까? 왜? 얘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돼. 그죠?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갖다가 결정해 주진 않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전체 0.45g 중
탄소는 0.2791, 수소는 0.0469, 그러니까 0.45 빼기 0.2791 빼기 0.0469 하면 이게 이 안에 있는 산소의 질량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 될 것이고요. 해보니까 값이 얼마냐면 0.124g. 자, 그럼 뭘 얻어낼 수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소 분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탄소의 질량, 왼쪽에 탄소의 질량, 오른쪽에 있는 수소의 질량, 왼쪽에 있는 수소의 질량, 산소 질량까지 알아냈습니다. 뭘 알아냈죠? C 대 H 대 O의 질량 B를 알아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C 대 H 대 O의 질량 B가 0.2791 대 0.0469 대 0.124니까 C 대 H 대 O의 원자 몰 B를 계산하면 되겠군요. 원자 몰 B는 자, 어떻게 알아? 원자량으로 나누어라. 방금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를 나누기 얼마 하면 돼? 그렇죠. 12분의 0.2791. 얘는 얼마 하면 돼? 나누기 1. 그렇죠. 1분의 0.0469. 그죠?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니까 얘는 나누기 얼마 하면 됩니까? 그렇죠. 16분의 0.124. 이걸 계산기 두들겨서 가장 간단한 비율로 만들어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세밀한 피플들도 이걸 계산해 보겠다고 막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해보니까 3대 6대 1 하고 나오더라. 이거는 계산기 두들기는 결과지 이건 뭐 직접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 실험식 구해낼 수 있습니다. 실험식 얼마? 그래 불러 이제 실험식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학생. C3 실험식 구해낸 거예요. 원자 몰비를 알았으니까 실험식 구하는 건 되잖아요. 되셨습니까? 깔끔하게 탁 떨어집니까? 연수 분석 아직까지 미트레트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니 미트레트다. 별리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걸립니다. 지금 잘 이해되셨나요? 그럼 올해도 안 나옵니다. 뭔가 헷갈리고 뭐 돌아버리는 거 그런 부분만 골라 나오거든요. 시험은 항상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실험식 구해냈어요. 이거 실험식이에요. 자, 분자량이 얼마짜리라고요? 116.1을 했어요. 자, 탄소의 질량은 12 곱하기 3이죠. 얘는 1 곱하기 6이죠. 얘는 16이죠. 이거의 정수배가 약 116.3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n값, 이건 뭐 숫자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데 소수점 이하가 없으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근처로. 그러니까 n값은 계산하면 2점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n값이 2가 되니까 자, 이제 분자량을 통해서 우리가 분자식도 구할 수 있겠네. 얘에다가 전부 다 2배 주면 되겠군요. 자, 분자식 불러줘, 학생. 굿샷! 분자식까지 구해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유기화학에서 분광학 공부하거든요. 그건 내가 나중에 강의해 드릴 거거든요. 분광학 할 때. 그러면 얘가 C6H12O2라는 분자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카프로의 시대의 분자 구조가 뭘까요? 그거 갖다 NMR이나 IR이나 MES나 혹은 UV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걸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거라고요. 연소 분석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한 번만 푸는 방법을 빨리 리마인드 해봅시다. 얘 몇 g을 집어넣었을 때 얘 몇 g 나오고 몇 g 나온다는 정보만으로 다 합니다. 얘 44g 중에 12g은 무조건 C야. 그러니까 아까 1.023g인가 그랬거든. 그 중에 X만큼은 반드시 C야. 그러면 얘의 C의 질량과 얘의 C의 질량이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C의 질량을 알 수 있어요. 얘는 18g 중에 2g은 반드시 수소야. 그러니까 0.418g 중에 이 0.0469g은 반드시 수소야. 그러면 수소의 질량을 또 알 수 있어. 그러면 전체 0.45 중에서 탄소 빼고 수소 빼면 나머지가 산소야. 그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C와 H와 O의 질량비를 알 수 있어. 질량비를 알면은 원자 몰비로 바꾸면 분자 실험식 알거든요. 바꾸는 방법은 해당 원자의 원자량 나눠주는 겁니다. 원자량으로 딱 나눠주니까 3대 6대 1 나와서 C3H6O라고 부르는 실험식이 얻어지고
개의 질량은 이만큼인데 그거의 정수배가 분자량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분자량을 알게 되면은 결국은 n값은 2라는 걸 알았고, 그러므로 이놈의 분자식은 C6H12O2라고 부르는 분자일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하나도 풀지 마세요. 알았지? 괜히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로다가 3단원은 넘겨버립니다. 3단원 이걸로 끝내버리시고, 자, 4단원 가시면 수용액에서의 반응들이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18페이지에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18페이지에 거기 써 있습니까? 자, 버려버리시고요. 그 밑에 있는 용해도 규칙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미트 디트에서는 암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외워야 푸는 문제가 30년 전에 한번 떴고 지금부터 안 나왔으니까 안 외워도 됩니다. 상식의 범주로 일족 양이온이 있으면 잘 녹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할까요? 과학자의 경험치로다가 이온기락성 물질이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를 갖다가 알아내는 거야. 그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미트리 때서는 필수 암기 사항인데 변리사 시험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상식의 범주로 일족 양이온이 있는 놈은 잘 녹아요. 자, 그러면 잘 녹는지 안 녹는지 판단해 봅시다. LICL 잘 녹아요. LI가 몇 쪽이야? 1쪽이야. 그러니까 1쪽 양이온이 있는 거야. LI 양이온과 Cl 음이온의 이온기락성 물질이라서. 그러니까 얘는 물에 잘 녹는 겁니다. NaOH 잘 녹아요. Na 1쪽 양이온이야. 그러니까 얘는 Na 양이온과 OH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온기락성 물질이라 볼 수 있으며 물에 역시 잘 녹는 겁니다. KBr 잘 녹아요. K 양이온과 Br 음이온이니까. 1쪽 양이온 있는 건 다 잘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나만 딱 외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 서브노트 18페이지에 용기도 규칙에서는 딱 하나 1쪽 양이온이 있으면 잘 녹아요만 기억할까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규칙은 암기하라고 거기에 별표까지 3개나 써 있지만 미트 디트에서는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은 안 외워도 되니까 버리십시다. 자,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 그 밑에 산화환원 있죠? 산화환원. 요게 58에 시험 문제가 몇 번 떴냐면은 45에 46회, 49에 58에 59회까지 5번 떴어요. 5번 떴고 산화환원 파트를 산화 환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이거 18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여기서 공부한 다음에 쭉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원에 19단원 가면은 맨 마지막 전에 전기화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공부하느냐 몇 번 반복한 이후에는 산화환은 여기서 이걸 보고 바로 전기화학으로 넘어가세요. 알았지? 산화환원을 보고 그 다음에 전기화학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두 단원이 한 단원이에요. 이게. 그게 전부 다 묶여갖고 한 문제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연계되는 부분이므로 연결지어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공부하세요. 지금 산화환은 지금은 여기서 요걸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환원 파트. 자, 먼저 산화환원의 정의는 뭐냐? 산화수는 어떻게 판단하니? 산화제 환원제는 어떻게 되냐? 이온화 경향은 반응식 완결은 산화환원 적정은 자, 산원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거기 써 있어요. 박스에. 정의, 산화수 부여, 산화제 환원제, 이온화 경향, 반응식 완결, 적정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의부터 가보도록 하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볍게 가자. 자, 기본적으로 산소를 기준으로, 수소를 기준으로, 전자를 기준으로 갑니다. 하나만 외우면 돼요.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였다. 산화입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 반응이다라고 불러요. 자,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나머지는 그대로 반대거든요.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반응이라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돼야 산화겠습니까? 그렇죠. 수소가 나간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산화예요. 수소와 결합하면 환원이라고요. 수소가 나가야 산화입니다.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도 나간다 해야 돼요. 전자도 잃어버려야 나가야 산화입니다. 전자도 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나머지는 반대구나. 그러면 환원은 산소가 어떻게 되지만 환원입니까? 그렇죠. 나가야 돼요. 산소가 나간다. 수소가 결합된다. 그리고 전자도 결합된다. 그래야 산화 환원인 거예요. 일단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헷갈릴 수 있겠어요?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나머지는 반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속도 mg라는 놈이 5를 만나서 mgO가 됐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났습니까? 그렇죠. 산소와 결합했구나. 산화구나. 산화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는지요? 제덴이라고 부르는 놈이 제덴 2가 영이온되고 전자가 튀어나가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반응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아, 전자가 나갔구나. 산화구나. 속도의 문제라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시험장에서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요소. 미쳤나 보다. 그 미친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니까 보는 순간 딱 찍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이런 내용을 그냥 이해만 하고선 하고 넘어갔다가는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을 통하고 외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외워서 진짜로 외워야만, 그래야만 시험장에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산화환원 일단 구분되겠습니까? 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산화수 가봅니다. 산화수 따지는 거 여기서도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서브노트에 써 있는 거 플러스 몇 가지만. 산화수 구여입니다. 산화수를 어떻게만 따지느냐. 산화수의 개념이 뭡니까? 이런 거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산화를 하는 애 숫자야, 그냥 숫자. 산화수의 자, 산화. 자, 암기. 중성은 산화수는 반드시 원자의 산화수입니다. 분자의 산화수다라는 말은 없는 거야. 산화수는 누구의 산화수라고요? 원자의 산화수라고요. 분자의 산화수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 거라고요. 어떤 원자의 산화수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요. 자, 원자의 산화수고요. 자, 중성은 0입니다. 단체나 중성은 0. 외울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단체나 중성은 0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입니다.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Cl2에서 Cl의 산화수는 Cl2의 산화수가 아니야. Cl2는 분자야. Cl2라고 부르는 분자에서 Cl의 산화수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Cl2에서 Cl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Cl2 중성분자 맞습니까? Cl2 중성분자 맞죠? 중성이니까 산화수가 0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셨습니까?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입니다. 예를 들면 Cl 음이온에서의 Cl의 산화수는 하면 Cl 음이온에서의 Cl의 산화수는 하면은 이온이 산화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 단체나 중성은 0.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입니다. 자, 세 번째 원칙 갑니다. 원칙. 수소는 플러스 1이 원칙입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원칙이에요.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원칙이다. 자, 원칙.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산화수입니다. 또 1족 원소 있죠. 플러스 1. 1족은 플러스 1입니다. 2족 원소는 플러스 2입니다. 2족 원소는 전부 다 플러스 2고요. 예외가 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 17족 원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일단 원칙부터 딱 외우고 갈까요? 자, 단체나 중성은 원자의 산화수라 했습니다. 단체나 중성은 0.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입니다. Na 양이온에서 NA의 산화수는
플러스 1입니다. Na 1가양연이니까. 그러니까 NA의 산화수는 플러스 1입니다. 이온은 그 이온이 산화수라고요. 자, 다시 한번 외웁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1쪽은 1, 2쪽은 2, 17쪽은 마이너스 1. 여기에 대한 예외를 지금부터 봅니다. 자,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냐? 금속과 결합된 수소. 금속과 결합된 수소는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봅시다. 자, 전기 음성도 외우고 있나요? 전기 음성도. 자, 수소 얼마였죠? 그렇죠. 고마워요. Na 0.9쯤 될 겁니다. 누가 전기 음성도가 컸어요? 수소가 크다고요. 수소가 크니까 이 전자를 수소가 땡긴다고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 전자를 당긴다면서요. 이거는 전자를 수소가 땡겨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NA는 전자를 뺏기니까 양이온 되고 수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금속과 결합된 수소는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것이고 전자를 당겨서 수소가 마이너스, 자, 이온은 그 이온의 산화수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NaH에서의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될 수 있겠습니까? 원칙은 얼마인데요? 플러스 1이 원칙인 놈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 금속과 결합된 수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수소의 산화수의 예외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금속과 결합된 수소는 마이너스 1이다. 자, MgH2입니다. Mg의 산화수, 수소의 산화수를 구하십시오. 마그네슘은 몇 쪽 원소죠? 2족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2입니다. 수소는 금속하고 결합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 외워줄 수 있겠죠? 단체나 중성은 0, 이온은 이온. 수소는 원칙적으로 플러스 1이고 산소는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2고. 근데 그리고 1족은 1, 2족은 2, 17족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딱 하나 있다고. 딱 하나. 뭐라고? 금속과 결합된 수소는 마이너스 1이라고요. NaH의 산화수는 NaH에서 H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AlH3에서의 H의 산화수는 AlH3에서의 H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MgH2랑 뭐가 달라요? AlH3도 Al3가 양이온 플러스 3개의 H 음이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금속과 결합된 수소만이 예외입니다. 라는 거 하나 잡았죠? 산소의 산화수는 예외가 많아요. 자, 산소의 산화수는 예를 들면 H2O다. 자, O하고 H의 전기 음수도 큰 놈 따집니다. 누구? O하고 H 중 전기 음수도 큰 놈 따집니다. 누가 커요? 3.5, 2.1, 산소가 땡깁니다. 수소, 금속과 결합된 수소야? 아니요. 아니죠. 원칙 얼마? 영원히 플러스 1. 수소는 영원히 플러스 1. 왜? 금속과 결합된 수소가 아니면 다 플러스 1. 오케이? 그 놈이 몇 놈이 있어요? 플러스 1인 산화수를 가진 놈이 몇 놈이 있어? 두 놈이 있어요. 두 놈이 있어. 산소 산화수는 모르겠어. X를 놓자고. 근데 H2O 분자는 중성 분자예요. 중성 분자니까 전체 전하는 0이다. 그러면 산소 산화수는 결정할 수 있네요. S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원칙적인 물질입니다. H2O 산소 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고 그랬거든요.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예외갑니다. 이건 원칙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 분자는 산화수가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인 물질이 있어요. H2O2 같은 놈은 뭘까요? 과산화수소수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H2O2 과산화수소수. 자, 전기음수도 먼저 딱 판단하는 거야. 자, 얼마? 2.1 얼마? 누가 전기음수 커? 5. 땡겨. 금속과 결합된 수소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원칙 얼마? 플러스 1. 그래. 그럼 플러스 1이야. 결정 난 거야.
플러스 1로 결정 끝! 게임 오버! 이놈 몇 놈 있어? 그러죠. 얘의 산화수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너랑 궁금해요? 몇 놈 있어? 전체 전화는? 그렇죠. X값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얼마?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 놈이 있다는 거죠. 이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2O2 과산화수 수에서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는 것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 나눠준 프린트 59의 기출 있죠? 59의 기출에 제일 뒤에 20번 문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59의 기출에 20번 문제 한번 딱 펴보시면은, 자, 거기 보면은, 자, 어떻게 반응식 완결 방법이에요? 자, 거기 보면, 니은 지문 한번 봐보실래요? 니은 지문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걸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이걸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이거 갖다 뭐 생각하고 말고 뭐 이거 갖다 계산해서, 플러스 1이구나, 곱하기 2. 얘는 모르겠다, 2놈 0이니까 x값은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딱 넣어서, H2O2 마이너스 1이네, 산화수가. 라고 딱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니은 지문 읽어보시겠어요? H2O2가 H2로 바뀌는 겁니다. H2O2가 H2로 바뀌는 겁니다. 5의 산화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잖아요. 니은 틀린 거 아니야, 그냥. 이게 시간이 0.1초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외우고 있으면. 이걸 외우지 못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장에서. 이러니까 이게 벌써 여기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되는 부분 알려준 것만큼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다면 이런 거는 보는 순간 바로 빡 찍으니까 니은 지문 그냥 틀린 거네. 뭐 그럼 니은 있는 거 다 틀렸네. 뭐 그럼 정답은 2번하고 4번은 아니네. 뭐 이러고 가는 거 아니야. 최소한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을 왕창 절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산화수 됐나요? 이와 같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어요. 자, 또 어떤 화합물이 있느냐? KO2라고 부르는 화합물도 있어요. 이런 화합물 함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런 화합물이 자연계에 있다고요. 자, K는 몇 쪽 금속이죠? 1쪽 금속이에요. 1쪽은 영원히 얼마라고요? 1쪽은 플러스 1이라니까요. 1쪽은 영원히 플러스 1, 2쪽은 영원히 플러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1쪽, 2쪽은. 산소의 산화수는 궁금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놈이 두 놈이 있어요. KO2니까 전체 분자가 뭐예요? 중성 분자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X값 계산할 수 있겠네요. X가 얼마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경우도 있구나. 이와 같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옥사이드라고 부르고요. 이걸 페록사이드라고 부르고요. 이와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것을 슈퍼옥사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페록사이드와 슈퍼옥사이드가 있구나. 이와 같은 예외가 있구나. 화합물도 암기해야 됩니다. H2O2의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1. 자, 한번 이제 금방 이렇게 화합물도 외워주세요. 알았지? 그래서 걸리는 건 바로 찍어라. 그래야만 보는 순간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생. 아까 질문한 학생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또 해볼게요. BaO2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BaO가 아니라 BaO2라는 화합물이 있다 치자. 자, BA는 몇 쪽 금속이죠? 주기율표를 만약에 못 외우고 있으면요. 주기율표 주나요? 그 시험에? 안 줘요? 못 외우고 있으면은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 외우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보통 2족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화수 얼마죠? BA는? 예외가 없어요. 산화수가 플러스 2거든요.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가 뭐든지 궁금해요? 그놈이 두 놈이에요? 산화수 전체 제로입니다.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무슨 페록사이드구나. 과산화물이구나. 마이너스 1인 놈을 페록사이드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놈을 슈퍼옥사이드라고 불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화합물도 있구나. 서브노트에 없는 건 적어놔 주세요. 알았지? 서브노트에 없는 걸 설명할 때는 옆에다가 적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에 있는 거는 있는 대로 가시고 그러면 돼요. 이건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화합물이 있습니다. OF2.
자, OF2라는 화합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는 화합물 갖고 따지는 겁니다. 자, 산화수는 전기음성도야. O, 전기수도 얼마? 그래서 첫날 전기수도 값을 못 외우면은 뒤에 가면 계속 골 때린다 그랬죠. O 얼마? 3.5. F 얼마? 4.0. 그러면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 F가 커. 그러면 F가 뭘 띄겠어? 마이너스를 띄고 O가 플러스를 띨 거야. 그러면 원칙이야, 예외야, O가? 예외입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2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예외야, 얘가 예외야, 얘가 예외야, 얘가. 그러니까 예외니까 모르겠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산화수를. F란 놈은 17쪽입니다.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17쪽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있어요? 두 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전화는 중성분자니까 X값은 얼마를 가져야 합니까? 아하, 산소의 산화수는 아하, 플러스 2를 갖는 경우도 있구나. 산소의 산화수는 예외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화합물 알려준 건 다 외울 수 있겠는지요? H2O2, O의 산화수는? BaO2, O의 산화수는? NaH, H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MgH2, H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AlH3, H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아셨습니까? KO2,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OF2, O의 산화수는? 생각하지 말고 튀어나와라. 플러스 2다.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만 시험장에서 보는 순간 딱 찍습니다. 맞죠? 자, 예외 또 하나 갑시다. 화합물 만드는 거 아니에요. Cl2O입니다. 화합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화합물만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예외입니다. 누가 예외일까 따져보는 거예요. 전기흡수도 가자고요. Cl 얼마? 3.0이라 그랬습니다. O 얼마? 3.5예요. 그럼 누가 전기흡수가 커요? 얘가 커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17쪽이야. 얼마를 가져 정상이야?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되는데 전기흡수가 얘가 커. 그러니까 얘가 뭘 띄겠어요? 플러스 뜨니까 얘가 예외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모르겠다야. 얘가 모르겠다야. 얘가 모르겠다야. 얘를 모르겠고 그놈이 두 놈 있고 산소는 원칙이면 마이너스 2라 그랬어. 산소는 마이너스 2라 그랬어. 그리고 전체적인 중성분자니까 제로입니다. 그러면 X값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Cl2O에서 Cl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할로겐 쪽의 예외입니다. 17쪽에 Cl2O 같은 이런 분자가 있는 거예요. 자, ICl 한번 가볼까요? ICL이라 부르는 분자가 있습니다. 자, I하고 Cl 중 전기흡수가 큰 놈은 FCl-BrI입니다. FCl-BrI 전기흡수도 올라갈수록 커져요. Cl이 큰 거 맞아요. 전기흡수도. 그러면 자, I의 산화수는 얼어져. Cl의 산화수는 얼어져. 잘했어요. 그러죠. I는 플러스 1, Cl은 마이너스 1. 왜? Cl이 전자를 당겨줄 테니까. 얘는 전자를 빼앗긴다. 플러스 1. 전자를 얻는다. 마이너스 1. 왜? 17쪽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1이 기본이거든. 근데 전자를 빼앗기니까 I는 플러스 1을 띠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가 될 수 있겠군요. 일단 여기까지 원칙과 기본 됐습니까? 나머지 서브노트에 없으니까 한번 적어놔 볼까요? You can do it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N3 음이온에서의 N의 산화수는 하고 묻는 겁니다. N3 음이온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바보 질문인 거예요. 산화수는 원자의 산화수야. 그렇기 때문에 N3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온이 있는데 그 중에 질소 원자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산화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 아니요. 그리고 걔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리고 전체 전화가 얼마야? 마이너스 1짜리니까 마이너스 1짜리잖아. 그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모르는 산화수가 3놈 있다. 그게 전체 전화가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러면 X값은 얼마가 갖죠? 마이너스 3분의 1. 아하, 산화수는 이와 같이 분수도 있구나. 분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NO3 음이온에서의 N의 산화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원칙과 예외로 갑니다. 자, N하고 O 중에 전기흡수가 큰 놈은 O입니다. 전자를 땡기니까 O가 원칙이겠지. 그러니까 N은 모르겠다. O가 원칙일 때는 마이너스 2라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짜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산화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NO3 음연에서 N산화수는 플러스 5입니다. 라고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해될 수 있겠는지요? 하나 더 해볼까요? Na2Cl27 Na2Cl27에서 Cr의 산화수는 자 갑니다. Na는 몇 쪽? 1쪽 얼마 항상? 플러스 1. 그놈이 몇 놈이 있어요? 2놈. 얘는 산화수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그놈이 2놈. 5는 산화수가 원칙 얼마? 마이너스 2가 7놈. 그놈이 전체 중성분자. 그러면 X값은 플러스 6이라고 바로 계산될 수 있겠죠. 산화수 따지는 문제 상식의 범위인 겁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알려준 화합물들 전부 다 생각하고 태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숙달 반복 노력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건 내 몫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만 적어놔 줄까요? 이상한 거 미트 디트 했던 것 중에 미트 디트에서 진짜 어려운 산화수가 하나 떴거든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교수님이 만약에 이거 출제됐다 하면은 짱돌 중에 짱돌 중에 짱돌을 낸 거거든요. 자, SO4 음이온에서의 S의 산화수는 SO4 음이온 S의 산화수는 혹은 S2O8 이가 음이온에서 S의 산화수는 미트 디트에 떴던 겁니다. 미트 디트 과거에.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떻게 풀었느냐?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S하고 O 중에 전기수가 큰 놈은 OS 같은 쪽이에요. 산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산소가 커요. 그러니까 산소는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수가 모르겠다. 산소는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2구나. 그놈이 4놈이 있구나. 4놈이 있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하는 마이너스 1을 갖는구나. 그러면 이 X값은 어머나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래서 S의 산화수는 플러스 7입니다. 또 마찬가지겠구나. 모르겠구나. 2놈 있구나. 마이너스 2짜리가 8개 있구나. 그리고 전체가 마이너스 2구나. 그러니까 이 X값을 계산해보면 역시 또 플러스 7이구나 라고 풀어서 다 틀리는 겁니다. 이게 틀리게 푼 거라고 하셨죠. 왜 틀리는지 지금부터 봅시다. 이건 틀리게 푼 거예요. 적어놔 주세요. 서브노트에도 없고 밑에 떠오르는 제가 적어온 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진짜 짱돌이거든요. 그러면 짱돌 이상한 거 뭐 이런 게 또 뭐가 있나요? 이러지 말고요. 그냥 알려준 짱돌 하나 대비하고 들어간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지. 짱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풀면 다 틀려요. 알겠죠? 왜 틀리냐면은 이렇게 풀면은 황해산화수가 플러스 7이 나와. 황은 16쪽이야. OS, 셀레늄, 텔루로, 폴로늄이에요. 16쪽은 최대 산화수가 플러스 6까지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7의 산화수가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대 산화수는 16쪽은 플러스 6까지예요. 근데 이건 플러스 7이기 때문에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황 자체가 플러스 6인 거야. 최대가 플러스 6까지 밖에 안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산소의 산화수가 예외가 되는 겁니다. SO4 이가 음이온이라 SO4 음이온입니다. SO4 음이온일 땐 산소의 산화수가 예외가 되고 얘는 모르겠다. 그놈이 4놈이 있구나. 4놈이 있구나. 근데 얘는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값이 산소의 산화수고 X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7의 2 이상한 산화수를 산소가 갖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는 최대 산화수는 플러스 6까지 가져요. 최대 플러스 6까지밖에 없고 그놈이 2놈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모르겠다 8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X값은 여기서도 마이너스 4분의 7하고 같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소의 산화수의 예외인 화합물이라고요. 미트 디트에 나왔었던 짱돌 중에 짱돌 100명이면 99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하나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 1교시. 1교시에서 핵심 포인트는 산화수 따지기입니다.
산화수 따지기입니다. 자, 원칙. 중성은 0, 이온,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1족은 1, 2족은 2, 17족은 마이너스 1. 원칙. 예외. 수소는 딱 하나 경우밖에 없다. 금속과 결합된 수소일 땐 마이너스 1. 산소는 예외가 무지하게 많다. H2O에서는 마이너스 2인 옥사이드지만 H2O2에서는 마이너스 1, KO2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산화수를 갖는다. BaO2에서도 역시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의 페록사이드다. OF2에서는 5가 플러스 2를 갖는다. 그리고 Cl2O에서는 Cl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을 갖는 할로겐 원소의 예외가 되는 것이다. 산화수는 N3 음이온처럼 N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처럼 분수가 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리고 산화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했던 뭐 Na2Cr2 7, Cr은 플러스 6, NO3 음이온, N은 플러스 5 이런 것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면 되고 그 원칙보다 진짜 골 때리는 까다로운 거 화합물 2개만 암기하고 들어가자. 걸렸다. 이거 왜는 아니야. 알았지? SO4 일가 음이온입니다. 그게 예외입니다. 알겠죠? 이때 S는 플러스 6, 산소는 마이너스 4분의 7. S2OA 이가 음이온이에요. 딴 건 아니야. 산소는 플러스 6, 황은 플러스 6, 산소는 마이너스 4분의 7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이것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원칙으로 푸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거까지 됐나요? 정의하고 산화수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산화수 따지는 문제가 밑에 나왔었고 이걸 알아야 뒤에 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수 따지는 방법을 알아야만 뒤에 내용을 하게 되고 59의 기출문제 보는 것처럼 H2O2-1, H2O-2 뭐야 산화수 감소됐네? 이거 증가했으니까 틀림 바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걸 시험장에서 산화수가 산소가 예외인가 원칙인가 이러고 있으면 벌써 이게 이제 이게 바로 뒷걸음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잠깐만 쉬었다가 2교시로 가도록 하겠죠.